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공장부지와 물류부지를 개발하고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강영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살 때는 모든 그 집안에 모든 재화가 집중화되지요. 그런 와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토지를 샀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경험과 또 실패를 겪으면서 나름 겪어오면서 본인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경험치 못하고 예상치도 않은 지출에 많은 실패를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이라 하고 또 토지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재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집중화되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토지를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위치를 잘못 선택했을 때는 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토지를 사거나 모든 것을 살 때는 내가 이 지역에서 꼭 한 가지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역 분석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인구 밀집도를 검색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화성시를 땅을 사고 싶다,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화성시 무슨 면 단위까지는 분석을 하고 그 면 단위에 얼마나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검색창에 봤을 때 그 면 단위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그런 공장들이 유입이 되는지, 요거를 유입 현상을 잘 지켜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인구 유입도라든가 공장 유입도라든가 요 두 가지를 체크하지 않고 왔을 때는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테크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집 만들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다홍치환하고 땅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토지 아닙니까? 토지가 있어야지 공장을 짓고 주택도 짓고 그 외에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영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토지를 살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선정할 때 인구 유입도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땅 보기 좋다, 괜찮다 이러면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은 토지를 살 때는 인구 유입도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지만, 기왕이면은 차량 통행량도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어떤 그 인근 지역에 어느 지역을,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공장을 갈 수 있고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로변 땅이 값이 대부분이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데 그 대로변 땅을 살 능력이 안 된다면 대로변에서는 최고 그래도 가까운 적어도 100m 이내 거리에 토지를 사셔서 내가 쓸 수 있는 토지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를 사러 오기 전에 어느 면 단위를 선정했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인구 유입도를 보시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네인가 인구가 유입되는 면 단위인가 이렇게 보시고, 인구가 유입되고 공장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라면 1차적으로 그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또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30분 거리 이내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편익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죽은 거리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사업하는데도 내 사업 거리와 거래처와 그렇게 동떨어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송비가 안 들고 좋습니다. 모든 거라는 거는 내가 땅을 사러 가서 내 집과 멀리 갔을 때는 1시간, 1시간 반 거리로 싼 맛에 땅을 샀을 때는 그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수송비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한 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따져봤을 때 내가 집에서 30분 거리고 또 30분 거리 이내가 아닌 30분을 더 초과한 1시간 거리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걸 키로수로 나눠봤을 때는 내가 30분 거리면 10km만 가면 갈 수 있다 치면, 내가 1시간 거리면 20km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km라는 게 하루에 10km가 오버되는 거리지만, 그거를 한 달으로 따졌을 때는 왕복으로 따지면은 60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0km라는 거는 1년으로 나눴을 때는 1800km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키로수를 하루하루 나누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10년 단위로 나눠봤을 때 내가 이사를 아예 그 지역으로 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내가 주택과 직장의 거리가 많이 30분을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시간되는 시간과 연료비와 요게 키로수가 만만치 않게 자꾸 누적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싸게 아무래도 주택에서 먼 거리에 샀다 한들 다시 주택으로 가까워 비싼 땅으로 다시 오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한 가지를 챙겨야 될 부분이 인구 유입도와 공장 유입도를 체크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직주근 거리라고 말씀하셨죠. 직장과 주택의 거리. 그게 가깝고, 또 가까워야만이 내가 수송비도 덜 들고, 그 수송비가 한 달, 1년으로 나눴을 때는 1800km에서 2000km 정도의, 그러니까 아까 10km를 더 오버했을 때, 내가 10km가 집에서 거리인데, 30분 거리인데, 10km를 더 먼데 가서 땅을 구입하고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1년을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투자해두면, 거기에 따른 시간, 또 거기에 따른 연료비,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또 토지가 많이 거기서 올라갔다 한들 결국은 내가 소비한 시간과 연료비와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통행에서 많이 밀리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빨리 도착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30분 거리로 택하되, 토지대는 또 비쌀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앞으로 인구 유입도로 봤을 때 내 눈에서 바로 눈에 띄는 발전을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택과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땅의 황금성이 높습니다. 땅의 황금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인구 유입도도 빠르거니와 공장 유입도 빠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희소성 가치는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좀 땅을 많이 갖고 싶은데 좀 먼 거리로 가서 많은 땅을 타지하고 싶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리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고 내 사업장 거리가 이 정도 면적이라 됐을 때는 가격은 주택과 직장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비싸지만, 앞으로 황급성을 봤을 때는 그 황급성에 큰 역할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땅값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황금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싼 맛에 먼 데로 갔을 때는 그 황금성에서 반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 재테크에도 나중에
마이너스 되고, 또 재테크에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시간과 수송비를 다 뺀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는, 내가 5년 후에 팔다 10년 후에 팔았을 때는 그 수송비를 계산해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내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럼으로써 앞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인구 유입도가 공장 유입도를 잘 보셔서 내 땅값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까지 잘 보셔서 앞으로 그 좋은 토지를 잡았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하기 싫었을 때는 바로 내놓으면 바로 되팔 수 있는 환급성이 높은 토지를 선택하셔서 제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아니 투자라든가 모든 걸 하실 때 바로 환급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 유입도가 빠른,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앞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 준다면 내가 환급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 재산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대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 집에서 2~30분 거리, 그 다음에 인구 유입도, 공장 유입도, 요 세 가지를 잘 챙겨서 가정의 모든 사업에 큰 번창이 되고, 또 그 앞으로의 사업에도 변함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업가와 또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빨리 개인한테도 다가왔으면, 그 행운이 개인 앞으로 빨리 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니, 요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 요 세 가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긴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는 일에서 그리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를 보기 전에, 사업장을 보기 전에, 재테크로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챙겨야 될 딱 한 가지, 거기서 부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더 해서 총 세 가지, 인구 유입도, 공장 유입도, 주택에서 20~30 거리를 벗어나지 마라. 요 세 가지를 잘 챙겨가지고 사업에 큰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화성시를 땅을 사고 싶다,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화성시 무슨 면 단위까지는 분석을 하고, 그 면 단위에 얼마나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검색창에 봤을 때 그 면 단위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그런 공장들이 유입이 되는지, 요거를 유입 현상을 잘 지켜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인구 유입도라든가 공장 유입도라든가 요 두 가지를 체크하지 않고 왔을 때는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테크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집만 들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다홍치 하나하고 땅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토지 아닙니까? 토지가 있어야지 공장을 짓고 주택도 짓고 그 외에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영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토지를 살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선정할 때 인구 유입도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땅 보기 좋다, 괜찮다 이러면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은 토지를 살 때는 인구 유입도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지만, 기왕이면은 차량 통행량도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어떤 그 인근 지역에 어느 지역을,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공장을 갈 수 있고,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로변 땅이 값이 대부분이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데, 그 대로변 땅을 살 능력이 안 된다면 대로변에서는 최고 그래도 가까운 적어도 100m 이내 거리의 토지를 사셔서 내가 쓸 수 있는 토지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를 사러 오기 전에 어느 면 단위를 선정했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인구 유입도를 보시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네인가, 인구가 유입되는 면 단위인가 이렇게 보시고, 인구가 유입되고 공장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라면 1차적으로 그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또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30분 거리 이내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편익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주근 거리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사업하는데도 내 사업 거리와 거래처와 그렇게 동떨어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송비가 안 들고 좋습니다. 모든 거래는 거는 내가 땅을 사러 가서 내 집과 멀리 갔을 때는 1시간, 1시간 반 거리로 싼 맛에 땅을 샀을 때는 그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수송비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한 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따져봤을 때 내가 집에서 30분 거리고 또 30분 거리 이내가 아닌 30분을 더 초과한 1시간 거리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걸 키로수로 나눠봤을 때는 내가 30분 거리면 10km만 가면 갈 수 있다 치면, 내가 1시간 거리면 20km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km라는 게 하루에 10km가 오버되는 거리지만, 그거를 한 달으로 따졌을 때는 왕복으로 따지면은 60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0km라는 거는 1년으로 나눴을 때는 1800km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키로수를 하루하루 나누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10년 단위로 나눠봤을 때 내가 이사를 아예 그 지역으로 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내가 주택과 직장의 거리가 많이 30분을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시간되는 시간과 연료비와 요게 키로수가 만만치 않게 자꾸 누적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싸게 아무래도 주택에서 먼 거리에 샀다 한들 다시 주택으로 가까운 비싼 땅으로 다시 오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한 가지를 챙겨야 될 부분이 인구 유입도와 공장 유입도를 체크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직주근 거리라고 말씀하셨죠. 직장과 주택의 거리. 그게 가깝고, 또 가까워야만이 내가 수송비도 덜 들고, 그 수송비가 한 달, 1년으로 나눴을 때는 1800km에서 2000km 정도의, 그러니까 아까 10km를 더 오버했을 때, 내가 10km가 집에서 거리인데, 30분 거리인데, 10km를 더 먼데 가서 땅을 구입하고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1년을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투자해두며, 거기에 따른 시간, 또 거기에 따른 연료비,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또 토지가 많이 거기서 올라갔다 한들 결국은 내가 소비한 시간과 연료비와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통행에서 많이 밀리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빨리 도착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30분 거리로 택하되, 토지 때는 또 비쌀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앞으로 인구 유입도로 봤을 때 내 눈에서 바로 눈에 띄는 발전을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택과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황금성이, 땅에 황금성이 높습니다. 땅에 황금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인구 유입도 빠르거니와 공장 유입도 빠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희소성 가치는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좀 땅을 많이 갖고 싶은데 좀 먼 거리로 가서 많은 땅을 타지하고 싶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리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고 내 사업장 거리가 이 정도 면적이라 됐을 때는 가격은 주택과 직장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비싸지만 앞으로 황급성을 봤을 때는 그 황급성에 큰 역할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땅값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황금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싼 맛에 딱 먼 데로 갔을 때는 그 황금성에서 반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 재테크에도 나중에 마이너스 되고, 또 재테크에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시간과 수송비를 다 뺀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는 내가 5년 후에 팔다 10년 후에 팔았을 때는 그 수송비를 계산해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내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럼으로써 앞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인구 유입도가 공장 유입도를 잘 보셔서 내 땅값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 잘 보셔서 앞으로 그 좋은 토지를 잡았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하기 싫었을 때는 바로 내놓으면 바로 되팔 수 있는 황급성이 높은 토지를 선택하셔서 제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아니 투자라든가 모든 걸 하실 때 바로 황금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 유입도가 빠른,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앞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 준다면 내가 황금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 재산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대팔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 집에서 20-30분 거리, 그 다음에 인구 유입도, 공장 유입도, 요 세 가지를 잘 챙겨서 가정의 모든 사업에 큰 번창이 되고, 또 그 앞으로의 사업에도 변함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업가와 또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빨리 개인한테도 다가왔으면 그 행운이 개인 앞으로 빨리 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니 이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 이 세 가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긴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는 일에서 그리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를 보기 전에, 사업장을 보기 전에, 재테크로 토지를 보기 전에 먼저 챙겨야 될 딱 한 가지, 거기서 부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더 해서 총 세 가지, 인구 유입도, 공장 유입도, 주택에서 20-30 거리를 벗어나지 마라. 요 세 가지를 잘 챙겨가지고 사업에 큰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